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 양지수가 크게 반등한 가운데 이 연속성은 저희가 분명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크게 반등을 만들어낸 혹은 지금까지 좀 선방을 해줬던 종목들이 있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30개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먼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이슈가 있었던 두산 로보틱스 크게 눈에 띄고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함께 반등을 해줬습니다. 상승 종목이 지배적으로 많았던 가운데 폴라리스 AI와 같은 이 AI 소프트웨어주도 오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솔루션과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함께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섹터와 흐름들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디에 좀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VT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확대가 되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해외에서의 외형 성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동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좀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오버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2일에 총 160만 주에 대한 물량이 나왔죠. 이건 이제 전일 그 종가 대비 했을 때 7% 할인된 가격으로 좀 출회가 됐고요. 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 이제 큐브엔터가 관계사인 큐브엔터가 또 들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분에 대한 일부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물량 자체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날에 바로 수출입 데이터가 또 한번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 시기인데 네. 화장품 쪽이 이제 연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누적 수주량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어서 해외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군들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동 종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리더샷으로 상당히 좀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에서도 외형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점유율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좀 점유율 확대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25년 같은 경우는 뭐 동유럽 같은 지역까지도 좀 확장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역도 많고 거기서 침투율도 꽤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볼륨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일 악재를 해소를 하면서 이제 직전 고점 라인을 강하게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상향할 확률이 높고요. 12월 11일, 12일에 이제 중국의 부양책 결과값이 나올 텐데 거기서 너무 뭔가 무너지는 그런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랠리가 날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두 가지 변수 포인트는 중국에서의 이런 기대감, 이미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꺾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입 데이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엉망이 아닌 이상 주가의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VT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뭐 불기둥 거의 쏘아 올렸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수급 강자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랠리 가능성과 함께 그래도 체크해야 할 변수는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준비했는데요. 네.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서 좀 추진했던 두산마켓의 분할 후 합병이 양사의 이 임시 주주총회 전격 철회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분할 합병 계획이 이제 취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 1차 이 합병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이 합병 비율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이 좀 심화됐었고 이번 두 번째 이 사업구조 재편의 경우에는 이 두산 이 에너빌리티의 합병 비율을 좀 높여주면서 오히려 주주의 반감을 좀 최소화했던 점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연기금이 사실상 좀 이 안건에 관련된 기권을 좀 하게 되면서 합병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이게 지난주 좀 변수가 있었죠. 계엄 이후에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했던 그런 원인들이 오히려 이 현재 주가와 사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간의 이 청구가와 이 괴리가 심화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좀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 뭐 지난주부터 이미 합병이 과연 좀 정상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이번의 경우에는 뭐 합병에 관련된 어떤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주식 매수 청구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율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요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 발생으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좀 철회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1차에서 이제 2차 분할 합병 계획이 좀 취소됐다는 점, 이 부분이 향후에 두산그룹이 그동안 강조했었던 이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구조 재편이 아마 이제 시점을 좀 더 지나서 다시금 좀 추진할 수 있는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해당되는 어떤 노이즈씨가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알짜 자회사 두산밥켓을 좀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상실됐기 때문에 오늘 9% 정도 이제 하락하게 된 어떤 조정의 빌미가 좀 되었지만 사실 오늘은 뭐 해당되는 영향이 사실 저는 뭐 단기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급락 가능성들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더군다나 두산로보틱스가 오히려 이 두산밥켓의 분할 합병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된 기대감들이 주가에 뭐 그렇게 크게 좀 반영되지는 못했어요. 다만 오히려 분할 합병 계획이 좀 취소되면서 주가가 더 빠졌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네. 오히려 저는 좀 현재 구간을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가 좀 훼손된 것은 아니죠.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형국이지만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 두산그룹이 다른 방법으로서에 대한 두산 로보틱스의 외형 가치를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이 의사결정도 이후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변영인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9%대 하락이니까 종가상 뭐 두 자릿수 하락률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오늘 상승 종목이 지배적으로 많았던 만큼 하락률 상위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먼저 하분 부장님. VT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글로벌 점유율 확대라고 해놨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포인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했거든요. 그 가격대가 39,800원, 거의 4만 원 라인인데 만약에 이제 장중에 주가에 좀 조정이 나와서 4만 원이 깨졌을 때도 반드시 좀 수익 실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구간에서는 네. 오늘 꼭대기에서 사신 거 아니면 다 수익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물량이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뚫었을 때는 직전 고점이 다시 뚫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국에서의 부양책이 정말 기대감에서 완전 벗어나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수출입 데이터 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전 고점, 요 세 가지를 잘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익 실현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 두산 로보틱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분할 합병의 철회는 두산그룹의 이제 실익에 의한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향후에 사업 재편을 다시 한번 좀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 일단 의지는 확인했기 때문에 시점이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증시가 좀 안정화되는 구간, 그리고 네. 당장보다는 내년도 감사보고서 이후에 어느 정도에 대한 사업 재편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부산이라고 발음을 하려고 해서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미국 지표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들어와 있어서 이 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3분기 비농업 생산성 지표가 나왔는데 2.2%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미국 3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2.2%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고요. 이어서 미국 3분기 단위 노동 비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전분기 대비 지금 0.8%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3분기 단위 노동 비용은 전분기 대비 0.8%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110 베이시스 포인트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국 증시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폴라리스 AI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좀 세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주가의 추이도 상당히 뭐 지수 대비 견조하게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금일 시간 외죠. 폴라리스 세원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수급이 붙어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AI죠. 최근에 뭐 팔란티어나 뭐 레딧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AI가 붙어버리면 굉장히 주가의 우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뭐 이제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에게 좀 강력한 수급 쏠림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것도 결국엔 AI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전거래일에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실적이나 향후 캐펙스라든지 뭐 이런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유료화가 되고 있잖아요. GPT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료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소라에서도 영상 AI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쪽에 대한 흐름에서는 뭐 상당히 좀 재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이제 IT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재건 쪽이랑도 좀 엮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종전에 대한 강한 시그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기대감으로서도 사실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도대체 이 회사가 왜 이런 좀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 무선통신 솔루션에 대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특히나 공공재난 안전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재건할 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관련주로도 같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이슈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3자 배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폴라리스 AI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수급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쏠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려오는데 그런 만큼 오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으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준비해봤는데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좀 했고요. 최근 한 3거래일간의 이 수급 변동이 가장 큰 종목이 아니었가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드라마 그리고 영화 제작사입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작품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킬러 컨텐츠가 있었고, 여기 대해서는 이 이전 상호가 이제 레몽레인에서 최근에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이제 상호명을 좀 변경했기 때문에 과거 지금 레몽레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이제 배우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로 등극했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현재 최대 주주였고, 지난 10월에 이 촉발됐던 경영권 분쟁이 최근 종결이 좀 되면서 오히려 이유에 따라서는 뭐 제작, 그다음에 영화 제작, 그다음에 뭐 기획, 배급까지 좀 이어지는 오히려 이 컨텐츠 밸류체인을 좀 구성함으로써 향후에 외형 확장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좀 커진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좀 몇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이 선행매매 의혹,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합병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같은 어떤 이 수급 측면에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급락을 좀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 테마주, 인맥주에 좀 엮이면서 네. 오히려 이 최근의 수급 변동들이 좀 더 심화된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있습니다. 어제 그 저가가 마이너스 한 21% 정도까지 좀 하락을 했었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폭을 좀 되돌렸던 수급 흐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자들이 좀 대응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일 텐데, 오늘의 상승은 사실 오징어 게임 2에 관련된 흥행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됐다는 점.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어떤 주연 배우였던 뭐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사로 좀 최대 주주사 또는 관계사로 좀 엮였던 그런 부분들이 수급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전 시간에도 레몽레인을 좀 다루면서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오징어 게임 2에 관련된 출시 기대감들이 오히려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단기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 현재 좀 달라진 점은 최대 주주사들의 약간 좀 리스크죠. 선행매매라든가 합병 리스크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실 오징어 게임 2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유효하지만 수급 변동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좀 단기적 대응, 추세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변영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구레몽레인이죠. 아티스트 스튜디오 살펴봤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오징어 게임2가 12월 26일이죠. 네. 네, 이날까지는 좀 살펴볼 수 있지만 추세 매매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볼게요. 변 대표님, 아티스트 스튜디오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징어 게임 2에 관련된 기대감은 주시를 하되요. 최대 주주사의 리스크를 좀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철저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만 받고 좀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범 부장님, 폴라리스 AI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AI와 재건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인데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이미 판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부분에서 수급 동반해서 급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있을 때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돌아설 때 이런 랠리를 좀 누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올 때 11월 네. 27일에 상한가 올라왔거든요. 이 가격대가 깨지면 전거래일처럼 이틀 전이나 뭐 3일 전처럼 굉장히 좀 가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한가 라인을 기준점으로 해서 대응 전략 꼭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부각됐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AI에 재건 더해져 있고 판은 깔렸다라고 분석해 주셨네요. 자, 바로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대한전선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선 쪽에서의 수주 기조가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인데요. 일단 글로벌 기업들과 발맞춰서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핵심이고요. 수주 잔고량으로만 보면은 거의 최근에 5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주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재건이라든지 여러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인프라를 하게 되면은 성배전부터 먼저 하겠지만 결국엔 전선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프라에 대한 어떤 회복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야 뭐 건설기계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돌겠지만 결국엔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압이나 전선 쪽까지도 사실 재건이나 인프라 투자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싱가포르나 기타 지역에서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또 지역에 대한 다변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전선 쪽에서 특히나 해저 케이블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대한전선과 LS전선 쪽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 부분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가 북미나 유럽, 싱가포르 쪽에서 많은데 특히나 북미나 유럽 지역은 지금 앞으로 나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요가 충분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에도 이제 추가적인 이런 케이블을 좀 납품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풍력 같은 경우도 사실 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좀 성장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수주도 이미 많은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있고 이게 장부가로 반영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이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외인이 조금 치고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그래도 외인 매수 상위로 등극을 했고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예, 저는 최근 수급이 좀 굉장히 좀 견조한 루닛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난주 계엄 선포 이후에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수급 변동이 좀 심화됐고 오히려 수급이 좀 정체되면서 이 낙폭 과대 구간에서 오히려 4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동사가 오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있었고요. 최근 기관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어떤 하방을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면서 우상향을 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는데 오늘 이 회사의 AI 솔루션이죠. 이 루닛 인사이트가 호주의 뉴하우스 웨일스라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방암에 관련된 AI 솔루션을 좀 적용하는 그런 도입 기대감들이 향후에 사상 처음으로 AI 솔루션에 대한 어떤 검진 도입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로 좀 이어졌는데 가장 최근에 어떤 수급들은 의료 AI의 단기적 성과보다는 사실 이 글로벌 진출의 성과가 지금 점진적으로 좀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발표됐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타그리스와 AI 병리 솔루션에 관련된 공동 개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 빅파마들과에 대한 사업 연기가 이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AI 솔루션을 다양한 신약 개발이라든가 신약의 유효 지표를 좀 검증하거나 변이 지표를 좀 검증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이 플랫폼의 어떤 적용성들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당장의 어떤 막대한 이익을 좀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어떤 이 플랫폼 공급의 확대는 향후에 시장을 좀 선점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 안에서 점진적인 어떤 이 실적 기대 효과들이 크게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 대해서는 최근 북미 의료 세미나에서 좀 발표됐던 2025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 키워드가 또 AI, 의료 AI가 이 부각이 좀 됐는데, 여기서는 의료 AI 관련된 솔루션 성과라든가 작년보다 좀 고도화된 기술이 현재 글로벌 빅파마들과 다수의 제약사들과에 대한 협업 관계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루닛의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는 충분하게 좀 우상향 요건을 좀 갖고 있겠다. 내년 3월을 좀 지칭하겠다는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한 22,000원대로 좀 추정되고 있는 주식 매수 스톡옵션 물량들이 있어요. 이게 내년 3월에 한 약 66만 주가 좀 해제가 되는데, 네. 이때까지는 사실 단기적인 어떤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으로 일부 좀 작용을 하겠지만, 이전까지는 오버행 이슈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제한적이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루닛 살펴봤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 자주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강한 흐름 이어갔고 오늘 양 매수가 유입됐는데 이 다양한 기대감들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마지막 종목도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대한전선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전선주들, 일부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지만 대부분이 좀 주가가 고가를 찍고 나서 꽤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펀더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전선의 시대도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주잔고 늘어나고 있고 지역에 대한 확대되고 있고 사용처 늘어나면은 당연히 피역 휴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누적되고 있다 해서 힘을 응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분할로 계속적으로 모아가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 분할로 점진적으로 좀 접근해보자라고 대한전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 루닛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좀 견조하기 때문에 2025년도 1월 초에 좀 예정되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관련 일정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올라갈 때보다는 일단 조정을 주는 구간에 좀 점진적인 분할 매수는 좀 유효하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높이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대선 매출 성과는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 8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많은 R&D 비용이 수반되고 있고 일회성 비용들이 3분기에 좀 반영됐던 효과가 내년도 볼파라에 대한 인수 시너지에 대한 실적 유입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의 기대 요인들은 내년 하반기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일단 숫자는 좀 잘 나오고 있지만 단기간의 어떤 이익 전환 부분에 관련된 기대치만 좀 낮춘다면 오히려 이 해외 공략에 관련된 어떤 포트를 다각한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루닛이 정말 최근에 많은 화제가 됐는데 1월 이 컨퍼런스 그리고 3월 물량에 대한 이슈 그리고 내년 하반기 실적 반영 기대감까지 일정도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 내일 시장부터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